안녕하십니까. 이슈 맛집의 박성현 변호사. 양다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갑질 사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블라인드 앱에 울산 남구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면서 진상을 부린 고객과 이를 방관한 스타벅스의 갑질에 관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한 고객이 따뜻한 라떼 2잔을 주문하고서는 음료가 나오자 하나는 아이스를 시켰다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당 바리스타 A씨는 고객님이 따뜻한 라떼 2잔 시키시지 않으셨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오히려 욕설을 하며 본사에 전화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분이 욕설을 계속하시자 A씨는 녹음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하고 녹음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멱살을 잡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손님으로 인해서 도저히 다른 손님들을 응대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점장은 A씨에게 원치 않는 사과를 강제하고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본 다른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도록 시켰습니다. 이후 업무가 끝나고 억울한 마음에 자초지종을 점장에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장은 다 그런 것 아니겠냐며 이번 일로 매장 점수가 안 좋게 되니 너의 서비스 마인드를 돌아보라며 오히려 질타하였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A씨는 고객의 욕설과 폭행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근무 중인 직원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 점장의 태도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지속적인 자살 충동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양 변호사님 사건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사건에서 문제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상 고객에게 A씨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고객은 A씨의 멱살을 잡고 손을 닦은 냅킨을 A씨에게 던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수의 고객 그리고 점원들 앞에서 단순히 욕을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폭언을 반복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주장할 만한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갑질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리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고객은 A씨에게 본사에 전화를 요구하며 서비스 평가를 나쁘게 주겠다, 음료를 바꿔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공갈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갑질 사건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 폭언으로는 위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진상 손님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장시간 응대를 받지 못해서 불만을 호소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 또한 주장에 범칙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향후 피해액 산정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 측은 어떨까요? 점장의 경우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 징계 절차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 사측에서 직원인 A씨의 고소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말만 번지로 한 게 아닌가 싶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갑질 사건의 경우에 회사 측이 고객의 카드 번호를 확보하여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증거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수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 심각성 인식과 이를 따라가는 법적 구제 절차가 하루속히 자리 잡기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맛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